매출을 올리고 있습니다. 조호수는 7명이며 1일 생산량은 유수부탄 불산 30톤이고 원료 공급처는 중국에 있는 주식회사 튼다와 TN식에서 수입해서 제조를 하고 있습니다. 현장 사진입니다. 좌측은 평상시에 전경이고 우측은 가스 누출 후에 소방관이 진압을 하는 장면. 지금 현재 탱크는 오전에 작업을 마친 기존 탱크에서 연료 밸브와 원료 밸브를 제거해서 오후에 작업을 하기 위한 좌측에 사고난 탱크로리로 옮기기 위하여 밸브를 분리 작업을 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지금 맥고자를 쓰고 있는 분이 작업 반장인 최동씨입니다. 원래는 아까 전에 공정에서 말씀드렸듯이 에어밸브와 원료밸브를 따로따로 분리해야 되는데 현재는 두 개 다 상판에 붙은 프렌지를 두 개 다 동시에 제거해 놓은 상태입니다. 요 사고 탱크 밑에 보이는 검은색 옷을 입은 분이 외부 업체 직원이고 그 옆에 작업 반장이 옆에서 이것은 사고와는 관련이 없습니다. 이동식 펌프를 수리하는 장면입니다. 지금 에어밸브를 가져와서 부착을 하기 위해서 지금 두 사람이 작업을 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지금 에어밸브를 그 상판 프렌치를 떼어내고 그 위에 대고 보도를 조이고 있는 그런 장면입니다. 이렇게 해서 사고가 미끄러지면서 밸브를 세게 손잡이에 있는 밸브가 건들려지면서 가스가 분출되면서 이렇게 사고가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저게 연료 밸브에서 저렇게 분수처럼 뿜어져 나와서 때문에 이 두 가지 부분에 대해서 책임을 물어 수사를 할 계획입니다. 늦지 않은 계획을 했고 또 여기에 대한 직무유기라든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기관의 직무유기 말씀하십니까? 저희가 시청에서 나 소방이나 환경청에서 하는 대응 방법은 그것은 형사상 우리나라는 법치주의고 재형법정주의이기 때문에 법률에 규정되지 않은 행위가 발견되면 저들이 수사를 하겠지만 그 이외에는 저들은 수사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되어 지금은 고려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 전문 용어가 플랜지라고 에어밸브, 원료밸브 있는데 네, 쉽게 설명 좀 해주세요. 이게 어떤 문제, 정확하게 결정적인 가스가 누출되게 된 결정적인 원인이 뭡니까? 가스가 결정적으로 노출되는 원인은 결국은 작업 공정을 지키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아까 전에 프렌지락 한 것은 연료 밸브나 원료 밸브 위에 상판에 다시 볼트로 조이는 부분을 프렌지락 합니다. 프렌지락 하는데 그 상판 하판으로 볼트로 조이는 것 밑에 손잡이로 된 레버가 있습니다. 그것이 밸브 주 레버인데 원래는 주 레버가 잠긴 상태에서 연료 밸브를 먼저 프렌치를 제거하고 연료 밸브 호스를 연결한 이후에 원료가 나가게 되는 그런 방법입니다. 그런 방법인데 그 두 개를 동시에 작업했는 이유는 저들이 물어보지는 사망을 하셔서 각각 저들이 묻지는 못했지만 하여튼 작업 공정은 지키지 않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탱크에서 탱크 로리로 옮기는 과정이 있습니다. 탱크로리에서 회사 내 공장 내에 있는 작업장의 저장 시설로 이송하는 중입니다. 지금 발표하시는 것 중에서 예. 작업 공정을 지키지 않아서 그렇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지금 CCTV 상황으로 봐서는 이 사람들이 이렇게 계속 작업을 해온 걸로 밖에 안 보이거든요. 근데 무슨 근거로 그러니까 이 작업
순서를 지키지 않아서 사고가 났다고 단정할 수 있습니까? 그 작업 순서를 지켰다면은 작업 순서를 지켜서 하나씩 밸브를 열고 했다면은 그렇게 급하게 할 이유도 없었고 차례차례 이자 옆에 먼저 한 것도 그 앞에 것은 저들이 그 복원을 못했습니다. 앞에 탱크는 하루 전에 그래서 못했는데 그 뒤에 현장의 걸 보면은 똑같이 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저들이 그렇게 판단한 이유는 뭐든지 하나하나 차례대로 하면은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인데 그 두 개를 동시에 하면은 작업 시간이 4시간에서 6시간이 걸립니다. 한 탱크로리를 이쪽에 공장 내부 저장소로 옮기는데 그래서 아마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두 가지 작업을 동시에 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12벌이 갖추어져 있는데 작업자가 아무도 착용을 하지 않았어요. 아무도 착용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거기 안전관리 책임자는 그 사무실에 있던 그 분인데 대리라고 하는 분인데 영남일보의 추종호입니다. 이게 지금 안전 책임자가 사망했는 상황에서 과실치사로 해서 책임자가 없는 상황인데 이게 그럼 결론은 가닥을 어느 쪽으로 잡으실 건지 간략하게 이야기 좀 해주십시오. 업무상 과실치사상이 그것이 물론 아까 전에 보셨다시피 봤다시피 그 두 사람이 올라가서 이렇게 발이 어깨고 확 내려가면서 미끄러져서 이제 밸브나 이렇게 이런 것을 건드린 걸로 생각이 됩니다. 물론 그렇지만 애당초에 처음 작업한 걸 쭉 보면은 이 많은 분량을 저들이 오래 할 수가 없어서 줄여서 핵심 부분만 편집을 해서 이렇게 보여드렸는데 여기에 그 전체 다가 아마 전반적인 이 사람들의 매뉴얼에 따른 작업 공정에 따른 작업을 하지 않은 것이 전체 다 책임이라서 다 사망을 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공소권 넣는 것이 맞습니다. 사람이 사망을 했으니까. 하지만 그분들을 옷을 입게 해야 되고 작업 지침에 대해서 지키도록 해야 될 사람이 바로 안전관리자고 공장장이고 회사 사장이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사람들에 대해서는 안전관리 부분에 관리 책임을 물어서 업무상 과실치사상으로 입건을 할 예정입니다. 네, 과장님, 우리 수사 브리핑에 관련 기관의 관리 감독 및 조치 적정 여부를 확인하겠다 우리 수사 브리핑에 지금 나와 있거든요. 예,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실 때 시청이라든지 환경청, 소방 이런 쪽에 대해서는 지금 수사 계획이 없다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이 부분은 뭘 뜻하는? 그 수사 계획이 그런 아까 전에 질문하신 내용은 그분들의 늑장 대응이라든가 또는 그 사람의 주민들을 대피를 시켰다가 복귀시킨 문제라든가 이런 것은 저들이 분야에서 취급할 사항이 아니고 향후 수사 계획에 관련 기관의 관리 감독이라고 하는 것은 그 유독 환경 물질에 대해서는 관리 감독하는 기관이 환경청도 있을 수 있고 작업장 내에는 노동청도 있고 그 다음에 또 외부 시설 문제는 시청도 있습니다. 그래서 규정에 의해서 1년에 한 번 점검하러 하면은 했는지 또는 거기에 출입구에 대한 신고 여부에 대해서 적정 여부를 다 서류상이라도 검토를 했는지 그 다음에 불산을 엮고 빼고 하는 지점에 대해서는 안전시설 기준에 의한 적합한 시설이 설치되어 있었는지 비록 없는데도 불구하고 시청에서 담당 공무원이 있었다고 그렇게 출장 공명서에 표기를 하거나 이렇게 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그 부분을 다 적정하게 했다고는 이렇게 보여지지만 그래도 경찰관이 이런 사고가 생겼기 때문에 그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서 제대로 점검과 이행과 지도가 이루어졌는지 점검을 하고 거기에 행여 형법상에 해당되는 위법 사실이 드러났을 경우에는 그때는 그분도 해당 법에 따라서 위법 조치를 할 그럴 생각이다. 이런
예, 좀 하나만 더 해줄게요. 그 안전 장비 장구를 착용하지 않았다고 말씀하셨는데 예. 만약에 가정을 했을 경우에 예. 저분들이 안전 장구를 다 착용해서 그 당시에 거기에 있었다면은 만약 그게 쏟아지고 났을 때 그 초동 조치가 혹시 가능했을까요? 근데 그런 부분은 좀 저 생각에 저거는 불이기 때문에 안전장구가 아까 전에 보셨다시피 앞면을 이렇게 막을 수 있는 막으로, 유리막으로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고 옷 자체가 전부 다 두꺼운 방수 비닐 옷이고 장화가 비닐 장화이기 때문에 거기에 실시했다면 압력에 의해서 당초에는 피했을지 모르지만 나중에는 그게 올라오고 난 뒤에 위에 분수처럼 올라왔을 때는 충분히 가서 조치가 가능했을 걸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그 주변에 사람들이 무방비 상태로 전체 도로에 나와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그때가 아마 그 2차 원칙이었던 피해가 지금 진행될 과정인데 그걸 누구 한 사람 제지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있던 그 우리 뭐 기자분도 그렇고 또 주민들도 그렇고 2차적인 그 피해를 인해 가지고 손상을 상당히 많이 입었었습니다. 그 책임은 누가 질 것입니까? 그런 대책도 없이 그런 현장을 전체 무방비 상태로 내놓을 수 있는지 그런 것도 사실 어떻게 보면 의문입니다. 제가 뭐 시청의 공무원은 아닙니다만 재난방지는 그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이제 재난방지 본부장을 하게 됩니다. 대책본부장을 하게 되는데 재난방지 그 대책본부장의 지시에 의해서 모든 것이 이제 경찰이나 소방은 그에 대해서 요구가 있으면 특별하게 거절을 못하고 하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재당초에 갔을 때 경찰과 소방이 먼저 가서 인근 주민들을 대피를 뒤편에 있는 사람은 순찰차를 보내서 시켰고 이제 그만 말씀하시다시피 도로변에 사람이 나와 있는 것은 그것은 경찰과 소방이 누가 책임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그 전체의 상황에 대해서 재난에 대해서 시와 모든 기관이 책임져야 될 문제지만 경찰은 거기에 대해서 주민들 대피도 물론 경찰이 국민 생명, 신체, 재산을 보호하니까 우리가 순찰차로 보내서 이동을 시키고 방송을 했지만 경찰 인력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더 이상은 저들 업무가 소관이 우리는 교통 통제와 그것을 최선을 다했고 나중에 시청에서 직원들이 충분하게 방송했는 걸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울산이라는 것은 이미 그 충분한 위험성이 있다고 다 판단하고 제가 불산에 대한 위험성을 제가 환경부 장관도 아니고 환경부 관계자도 아닙니다. 제가 불산의 위험성을 제가 잘 알지도 못하는 경찰관이 불산에 대해서 공부하고 설명을 그 즉시에 바로 내가 연구도 안 하고 바로 한다 하는 것은 그것은 저들이 경찰에게 그런 거 물는 것은